자, 그럼 이 시간, 키맨의 일발장전 시간이죠. 민재기 팀장 모시고 또 다른 각도의 투자 아이디어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마했습니까? 한 건가요? 아니요. 아, 왜? 한다더니. 디자이너님이 네. 안 될 것 같답니다. 왜? 머리 좀 있어라고 해가지고요. 네. 못했습니다. 네. 남말은 잘 들어. 또 신경 써야죠. 또 그런 부분들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8.15 화주분들도 지금부터 전문가 기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고점에서 약간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아마 반도체 관련해서는 또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7일, 미국 시간으로는 26일 아마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반도체는 또 주도의 흐름을 만들어질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약간 시소죠. 최근에 뭐 화장품,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음식료, 그리고 변압기. 21일 날 수출 데이터 잘 나왔던 기업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반도체가 쉬는 사이에 또 주도 섹터로서의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만약에 반도체가 세게 또 움직이게 되면 그때는 또 먼저 움직였던 이들이 조금 숨고르게 하는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림들이 당분간 되지 않을까 싶고 2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방금 앞단에 말씀드렸던 그들 섹터들이 2분기 실적 호전주로서 계속 거론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 반도체와 화장품, 음식료, 변압기 뭐 이런 쪽에서 계속 순환매는 일부 이어지고 나머지는 그 외에는 이제 개별 종목 테마들 뭐 움직임이 뭐 대왕거래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요. 그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진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시장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섹터를 내 계좌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지금은 상당히 조금 괴리가 생길 수 있고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특히 만만치 않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월, 화, 목, 금이 신규 상장 종목들이 코스닥에 4개나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최근 들어서 2주 동안 가장 큰 하락 종목 수가 나왔습니다. 1200개가 하락 종목 수가 나왔고 코스피도 다시 또 2배 정도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이나 음식료나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 변압기 같은 일부 또 반도체 종목들을 안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여기 군에 속할 가능성이 높겠죠. 300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1200개 하락하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체감이 지금 좋지 않은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체감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번 주에 이 유동성을 시장에 제한된 유동성을 오늘 한 종목이 ESS 관련 종목이 하나 상장이 되거든요. 한중 이름이 앞에 한중 뭐 이렇게 보는 기업이에요. 한중 CNS인가 아무튼 그게 ESS 관련된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전력과 관련된 이러한 쇼티지로 인해서 ESS에 대한 투자가 부각이 되고 있고 새롭게 ESS 관련주가 하나가 이제 상장이 되기 때문에 오늘 아마 요 관련된 종목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시장에서 붙어버린다면 보통 요즘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의 거래 대금이 꼭 탑 5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동성을 이런 종목들이 빨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기존에 있는 종목들의 유동성을 여기에서 빨아들이면 또 이제 별로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들은 계속 좀 소외가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월화 수요일을 제외하고 목요일, 금요일 여기 제가 데이터를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어디가 있죠? 뒤에 보면 상장, 신규 상장 있죠? 한중 NCS네요.
한중 NCS, 한국과 중국의 뭐일까요? 아무튼 여기 ESS 관련주고 하이젠 RNM 있고요, 그죠? HVM 뭐 이런 종목들 네, 신규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뭔가 또 단타 하시려고 수급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번 주에도 좀 시장의 유동성을 좀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쏠림이 약간 완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쏠림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6월이 이제 6월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주가 6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네. 6월 한 달 동안에 코스피의 매수는, 외국인들의 매수는 얼마였냐면 4조 1천억 정도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래도 샀네요, 그죠? 그래서 2,800선을 넘겨놨다가 지금 뭐 2,800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 매수 대금이 4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매수 금액을 6월 달에 합산을 해보니까 3조 6천억입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되죠. 2조 2천억, 1조 3천억. 요거 두 개 더하면 약 3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4조 원에서 3조 6천억 정도는 얼마 정도 비중을 차지하나? 4구 36이죠. 네. 약 90%에. 이거 계산 빨리 되나요, 이거? 4구 36. 네, 되죠. 그러니까 4조에서 3조 6천억이니까 4구 36입니다. 약 90%의 비중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이 된 거예요. 6월 달에.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목의 에너지가 집중되는 이 쏠림 수급이 나타나니 나머지 좀 수급이 안 가는 쪽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그러면 이 쏠림이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외국인 수급이 내 종목으로만 들어와라 라고 해서 그러면 그들 쪽으로 이제 종목이 주가가 올라가면 좋은데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들고 계신 분은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종목도 더 보유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두 종목으로의 너무 쏠림이 있기보다는 약간 종목의 매수가 다른 종목으로도 이제 확산되는 게 훨씬 더 시장한테는 좀 좋은 거다. 그래서 6월의 마지막 주는 어떻게 수급이 마무리 될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외국인 수급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림이 심한데 이게 좀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게 그래야 종목단의 에너지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반도체는 일단 주 초반에는 살짝 고비가 왔습니다. 그죠?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지금 주간 단위로 하락으로 마감이 됐거든요, 지난주에.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이제 잘 회복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번 주에 마이크론이 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 중후반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체크할 뉴스들을 말씀을 드리면, 젠슨 형님이 또 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전력망 유틸리티가 AI 시대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때마침 그 세미나가 에디슨 전기협회네요. 전기를 발명. 네. 에디슨, 우리 옛날에 막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위인전 막 공부했던 거 아닌가요, 이거? 네. 아무튼 미국의 에디슨 전기협회라고 있나 봐요. EI라는 연례 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전력망과 이를 관리하는 유틸리티가 AI와 가속 컴퓨팅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전력 기기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서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그런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 후반에 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계속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6월 21일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 네, 그러니까 변압기 쪽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쪽을 하고 있는 것은 재룡전기와 LS 일렉트리고, 대형 쪽을 하고 있는 것은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하고 있는데 그들의 수출 데이터가 6월 들어와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2분기 실적으로 반영이 될 거니까 시장에서는 실적 관련된 또 종목으로서 이들을 트레이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이야기인데요. 네. 애플이 자체 시스템에 메타의
생성형 AI 모델을 통합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EU에서는 이번에 이제 AI가 적용된 그 애플의 차세대 디바이스 기능이 탑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 발표되고 있는 그 언팩 행사가 열리는 그 차세대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이제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체 시스템의 메타 생성형 AI 모델 통합 논의도 지금 좀 하고 있기 다방면으로 애플은 협력 관계를 좀 펼쳐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애플 인텔리전스죠. 아이폰 비롯해서 애플의 모든 기기에 탑재를 한다라는 건데 이번에도 이제 이 기능이 되려면요.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이상의 사양이 돼야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매니아 분들은 내가 이 기능이 이번에 애플의 인텔리전스라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죠?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언제까지 9월 중순에 있는 애플의 언팩 행사까지는 이번에 신제품에 대한 그 구매 욕구와 교체 수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치가 지금은 형성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가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까봐야 한다는 표현이 조금 약간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표현이긴 한데. 잘 어울려요. 그래요? 뚜껑을 열어봐야 잘 어울린다니까 바꾸네. 네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전까지는 지금 우리가 2차 전지가 기대치가 약간 슬로우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상반기는 뭐 보수적으로 계속 그 스탠스를 말씀을 드렸고 기다려보자, 좀 약간 추세적인 상승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 전기차가 상품성이 안 되는 대표적인 큰 이유는 하나는 가격이고 비싼 거고 하나는 충전하는데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좀 싼 게 나오면 생각보다 상품성이 괜찮네 라면서 수요가 좀 살아나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반기에 있는 거고 그게 이제 테슬라의 차세대 이제 저가 모델 우리나라에 나오는 뭐 등등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예약이 안 나오니까 EV3 중심으로 3천만 원인데 지금 수요가 안 나온다. 이거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네.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기대치가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기술은.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충전의 문제인가?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아니면 3천만 원은 나 좀 그래. 2천만 원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예약 판매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기대치가 약간 떨어지는 것처럼 애플도 마찬가지죠. 이게 진짜 9월 달에 언팩 행사 이후에 한 달 동안 팔리는 걸 봐야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지금으로는 어쨌든 교체 수요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주들은 뭐 그래도 테크 섹터 내에서 IT 부품주 쪽에서는 힘을 좀 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거는 해운 관련된 부분과 조선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칭다오의 가든 컨테이너선이 파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론 공격이네요. 그죠? 네, 또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드론 공격을 하면서 컨테이너선 파손. 지금 여기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죠? 희망봉 희망봉 쪽으로 밑으로 쭉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테이너 운임에 이제 영향을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래 컨테이너의 공급이 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HMM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주들도 사실은 컨테이너에 대한 발주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2, 3년 전에 했던 것들이 원래 많이 쏟아지니까 그렇지. 굳이. 근데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계속 강세가 유지되니까 이 선사들이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이거 가격 셀 때 돈 내가 지금 많이 벌고 있을 때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주춤했던 이 발주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게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 지난주에 HD 현대 쪽으로 발주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쪽으로도 약간 요거는 그래도 좀 비싼 선박에 분류가 되거든요. 이쪽으로 우리 조선사들이 물량을 받는 그런 모멘텀이 또다시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은 이유가 신조선가는 신고가인데 수주가 약간 모멘텀이 조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붙고 있다. 그리고
중국 쪽으로 이 컨테이너를 좀 발주해서 바다에 좀 띄웠더니만 요즘 이슈가 몇 배 선박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중국보다는 또 우리나라 쪽으로 일부 이렇게 발주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운임 관련해서는 HMM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 어쨌든 HMM은 이 홍해라는 사태를 계속 봐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슈가 끝나버리면 운임지수가 순식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연동돼서 주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늘 염두에 두고 HMM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분들은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물량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HMM은. 자, 그런 이슈들과 관련해서 저는 뭐 조선사를 아니면 조선 이제 관련된 좀 기자재 엔진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번 주말에 나왔던 제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뉴스 중에 하나는 SBS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우크라이나의 방사청장이 극비리의 방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방한했는데 근데 이거를 뉴스에 보도를 해버리네요. 극비리면 이제 몰래 이렇게 왔다 간 거 아니에요? 단독 그래도 기자분들은 이제 단독으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단독으로 기사가 났는데 우크라이나 방사청장이 들어와서 방한했는데 조금 힘든 부분을 토로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좀 했는데 러시아에서 이 전파 방해를 해가지고 생각보다 드론이 이게 좀 안 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답답한 부분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논의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뭐 군집 드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전자전을 대비할 수 있는 장비를 요청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내에 이제 방산이죠, 방산 관련주들은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홍해 사태도 조금 전에 봤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당분간은 요 기사도 보시면 주말에 나왔던 부분 보시면 나토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나토와 관련해서 이 뭐 군사 관련된 이 비를 계속해서 좀 증액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방산 관련된 부분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게 또 러시아에서는 무기 공급하게 되면은 또 가만히 안 있겠다. 그렇죠. 또 살상용 무기죠. 살상용 무기. 북한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스탠스가 약간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격용이나 살상용 무기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는데 최근에 약간 스탠스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할 가능성도 좀 있어지는 거죠. 북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이제 뭐 우리도. 그렇죠. 너희들도 뭐 그렇잖아. 지금 만나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방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방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쁘지 않은 전체 우리나라 뭐 안전을 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적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은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보시면 중국 우시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한 공장이 전 세계 4개밖에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전히 생물보안법이 지난번에 약간 기대치가 살짝 떨어지는 이벤트가 나왔는데 뭐 그래도 뭐 바이넥스, 셀트리온 뭐 이런 물량들 FDA 실사하고 있고 40개 정도 인증 경험으로 곧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가 지금 달러 인덱스는요 엔화와 유로화 때문에 잘 안 떨어져요. 그죠? 달러 인덱스는 안 떨어지는데 금리는 많이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강한데 요즘 다이버전스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금리는 어쨌든 하향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갈수록 이 부분이 이번 주 말에 후반에 나올 물가도 만약에 양호하게 잘 나오면 금리는 당분간 하향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 외에서 시장에서 뭔가 또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결국에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됐을 때 주목을 할 수 있는 쪽은 바이오 섹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바이오 섹터는 올해 하반기에 금리 떨어지는 구간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쪽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도 뭐 새로운 뭔가 공말만 게 있을까 해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요, 나름 그래도 이제 근거가 있고 숫자가 있는 쪽으로 좀 보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띄는 종목은 예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이야기 한 번씩 했던 게 그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광고하는 그죠? 그 대장암을 볼 수 있는 나의 변을 가지고 뭐 식사 다 하셨죠? 아니 식전입니다. 아, 식전이에요? 그러면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게 네, 체외 진단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임상했던 데이터들이 꽤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살짝 했더니만 잘 체크를 해낸다는 거죠. 대장암도 그렇고 방광암도 그렇고 이 적응증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지노믹 트리 같은 경우가 최근에 보시면 저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다만 25,000원과 26,000원 구간에서 윗꼬리는 최근에 조금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 모멘텀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모멘텀이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27만 주가 한 방에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요 박스권의 25,000원과 26,000원의 윗꼬리 달리는 이 저항대를 좀 뚫어주는 흐름이 나타날지가 이번 주에 지노믹 트리의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이렇게 신약에 대한 것을 임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바이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 나름대로 좀 숫자가 있고 근거가 있는 것들을 내가 실체가 있는 것들을 보고 싶다라면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은 비가 뭐 전체적으로 좀 와서 날씨가 약간 주춤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황사비가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황사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네, 에어컨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매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요즘은 어떤 가전제품이든지 LG전자와 삼성전자에서 광고하는 거 보면 AI 기능이 들어가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AI 뭐 기능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버브 반도체 같은 MCU 관련된 이러한 칩들이 좀 고성능 칩들이 조금씩 성능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가전제품이 많이 팔릴 때 그들에 대한 숫자도 조금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 종목단에서 흐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이제 좀 천천히 한번 체크해 볼 만한 영역이 대표님은 건강기능식품 요즘 뭐 어떤 거 드십니까? 비타민이라든지 뭐 유산균이라든지 뭐 네. 드세요? 뭐 다 얘기하셨네요. 그런 걸 먹고 있습니다. 그런 거 드시는군요. 그래도 잘 챙기시네요.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자, 우리 날씨도 덥고 해서 나름 그래도 건강기능식품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요게 최근 한 1,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요즘 노바렉스를 중심으로 수출 데이터들이 조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바렉스, 콜마 BNH, 코스맥스 MBT에서가 고점에서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화장품에 이어서 시장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수급이 좀 노바렉스가 먼저 이렇게 5일 동안 기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종목으로 확산이 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번 주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